2025년 백두산이 폭발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소문이 진짜일까요? 만약에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 근거는 뭘까요? 그리고 백두산이 정말 분화한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등의 전 세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도서 벌거벗은 세계사 과학편을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 해발 2750m 백두산. 그런데 이 백두산이 단순히 높은 산이 아니라 활화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백두산은 1000년대에 7번, 1400년대에 5번, 1600년대에 3번 등등 무려 9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꾸준히 분화해온 화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분화는 946년 11월에서 947년 2월 사이에 일어났다고 알려진 밀레니엄 분화입니다. 이 분화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분화 중 하나였고 현재 화산 폭발 지수 7로 추정됩니다. 이 정도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위력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구의 하늘을 바꾸고 기후를 흔들 수 있는 정도입니다. 분출물의 양은 최소 100세제곱킬로미터 이상, 남한 전체를 평균 1.5m 두께로 뒤덮을 수 있는 화산재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참고로 고대 도시 폼페이를 덮쳤던 베수비오 산의 분화는 겨우 2세제곱킬로미터, 백두산은 고대 도시 하나를 완전히 없애버렸던 베수비오 산의 폭발보다 50배 이상 강력했죠. 분출 고도는 성층권을 넘어 대기권 상부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정도면은 백두산 화산재와 가스가 전 지구로 퍼지면서 지구의 기온을 수년간 떨어뜨릴 수 있는 위력이에요. 실제로 1815년 인도네시아의 탐보라산 분화는 여름이 없던 해를 불러왔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냉해, 식량난을 불러왔죠. 그리고 백두산 분화도 탐보라와 비슷한 위력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946년의 백두산 분화가 지구 북반구에 단기적인 기후 이상을 유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 분화를 폭발 에너지로 환산하면 히로시마 원자폭탄 수십만 개에 달하는 위력입니다. 자, 이 정도면은 백두산은 단순한 화산이 아니라 자연이 만들어낸 핵폭탄급 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당시 백두산 분화는 북극의 빙하코어에서도 그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린란드의 얼음 속에서 946년경 황화합물의 흔적이 포착된 거죠. 즉 백두산 분화는 전 지구적 기후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 엄청난 분화는 실제로 우리 역사서에도 남아 있습니다. 고려사 정종 원년에는 하늘에서 북이 울리듯 고동소리가 들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백두산 폭발 당시 일어났던 굉음으로 해석됩니다. 일본의 역사서 일본기략에는 947년 2월 7일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백두산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일본까지 화산 폭발음이 전달된 셈입니다. 화산재는 편서풍을 타고 일본 홋카이도까지 날아갔습니다. 지금 백두산 꼭대기에는 그 유명한 백두산 천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바로 그 장면이죠. 이 천지의 지름은 무려 6에서 7km, 최대 수심은 384m에 달합니다. 여기에 담긴 물의 양만 해도 20억 톤에 달합니다. 현재 천지 안에 보이는 크고 뚜렷한 분화구 2개, 이것이 바로 946년 밀레니엄 분화 때 생긴 것들입니다. 이 정도면은 당시 분화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감이 오시죠? 자, 참고로 인류 최강의 화산 폭발 중 하나 1815년 인도네시아 탐보라산 분화 때도 칼데라가 생겼는데요. 이 칼데라가 백두산 천지하고 지름이 비슷합니다. 탐보라 분화는 화산 폭발 지수 7, 전 세계 기후에 영향을 줄 정도였죠. 즉 백두산도 그에 못지않은 폭발력이었단 얘기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백두산이 분화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도서 벌거벗은 세계사 과학편을 보면은 아주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백두산 아래에는 마그마 저장고가 총 4개 층으로 있다고 해요. 이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천지의 20억 톤 물과 만난다면 엄청난 양의 수증기 폭발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천지의 20억 톤 물이 순간적으로 수증기로 변한다면 그 폭발력은 히로시마 원자폭탄 수십 개에 달하는 에너지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전부 하늘로 솟아오른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하겠죠. 또 백두산이 폭발한다면 마그마는 급격하게 식으면서 폭발하고 화산자갈, 화산재, 화산가스가 공중으로 날아오를 겁니다.
자, 그리고 천지에 담긴 20억 톤의 물, 사실 이건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산화탄소가 다량 녹아 있다고 해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백두산 아래에 있는 마그마 때문입니다. 마그마가 뿜어내는 가스 중에는 수증기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같은 독성가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스들은 천지 바닥, 즉 수십 300m 이상 깊은 곳에 녹아서 저장됩니다. 수압이 높은 깊은 물일수록 기체는 더 많이 녹아듭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런 기체들이 조용히 물속에 숨어 있다가 만약에 백두산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하면 이산화탄소가 한꺼번에 튀어나와서 계곡을 따라 퍼지면서 생물들을 질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986년 아프리카의 니오스 호수에선 바닥에 쌓여있던 이산화탄소가 갑자기 분출돼서 17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질식사하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깊고 조용한 물 밑에 보이지 않는 폭탄이 있는 셈이죠. 자, 다음 백두산 아래에 있는 마그마가 터져 나온다면 반경 60km 이내는 화산재와 화쇄류로 순식간에 뒤덮일 겁니다. 주변 도로, 전기, 통신 등등 모든 인프라가 마비되고 한반도 북부와 중국 동북부에는 생태계 파괴가 일어날 겁니다. 화산이 분화할 때 튀어나오는 용암 조각들은 공중에서 굳어지면서 덩어리가 됩니다. 이것을 화산탄이라고 합니다. 화산탄은 용암폭탄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위험합니다. 화산탄은 건물을 부수고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근처에 있다면 치명적인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백두산이 터진다면 화산재 구름도 위협적입니다. 화산재 구름은 바람을 타고 수백 킬로미터까지 날아가고 그 지역에 비처럼 쏟아지죠. 북한 동북부, 함경남도, 함경북도는 물론 편서풍을 타고 간다면 일본, 러시아까지도 화산재 영향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안전할까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계절풍이 바뀌거나 북풍, 북동풍이 불게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가 돼서 화산재가 바람을 타고 남한까지 날아온다면 어떨까요? 이때 피해는 무지막지할 거예요. 농작물 피해, 전자산업 피해, 교통마비, 가시거리 급감, 그리고 호흡기 질환도 증가할 거고요. 산업계 피해도 클 겁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화산 폭발에 대비해야 될 이유가 거의 없는 나라라서 대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남한으로 화산재가 날아온다면 그 혼란이 엄청 클 거예요. 화산재를 다 치우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물론 많은 화산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떤 규모로 백두산이 분화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큰 피해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편서풍 덕분에 화산재 대부분은 일본 방향으로 날아가고 남한으로 도달하는 화산재 양은 극히 적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다만 2012년 연구에 따르면 봄과 가을에는 일부 화산재가 남한까지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죠. 만약에 백두산이 터진다면 한국, 일본, 중국에서 미국과 캐나다로 가는 길이 막힙니다. 북태평양 항공로가 폐쇄되면 아시아와 미국을 잇는 항공편 대부분이 셧다운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 문제를 넘어서 물류, 비즈니스, 외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로벌 차원의 교통재난입니다. 실제로 2010년 아이슬란드의 화산이 분화했을 때는 유럽의 하늘길이 일주일 넘게 마비돼서 항공기 10만 편 이상이 결항됐고 이 때문에 1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두산이 분화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것도 역시 도서 벌거벗은 세계사 과학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백두산 분화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단서는 바로 지진입니다. 화산 지하에 있는 마그마가 이동하면서 안반을 밀어내면 지진이 발생합니다. 특히 화산성 지진은 일반 지진하고는 다르게 소규모 지진이 때를 지어 발생합니다. 2002년에는 중국 동북부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고 2003년에서 2004년 사이에는 백두산 근처에서 붕괴, 균열, 산사태, 나무 고사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하에서 방출된 유독가스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2002년에서 2006년 사이 백두산에서는 월 최대 243회에 달하는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백두산의 활동성은 이 시기에 가장 두드러졌죠. 그런데 2007년 무렵부터는 지진이 다시 예년 수준인 월 0회에서 30회로 줄어들었습니다. 지표면 상승도 줄어들었습니다. 2005년에는
지표가 7cm나 상승됐지만 이후에는 안정세입니다. 천지의 수온이 변하는 것도 분화의 징조예요. 천지의 수온은 1991년 섭씨 67도에서 69도가량, 그런데 2010년에는 74도까지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백두산 아래에 있는 지하에 있는 열원이 강해졌다는 뜻이죠. 또 GPS로 관측한 결과 천지 주변의 지반이 10cm 이상 부풀어 오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것은 마그마가 지표 가까이까지 올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본 위성 관측에 따르면 천지 주변은 예전보다 2cm 정도 지면이 솟아 있었습니다. 백두산 아래에 지하 5km에는 마그마방이 있습니다. 이곳의 압력이 커지면 지상 화산체를 밀어올리게 됩니다. 실제로 2002년에서 2007년 사이 백두산 천지 칼데라 외곽이 10cm 이상 부풀었다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자, 요즘 인터넷을 보면은 2025년, 그러니까 올해 백두산이 분화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백두산의 100년 주기설, 946년에 백두산 대분화 이후 약 1000년이 지난 지금 마치 주기적으로 분화할 시점이라는 거죠. 하지만 지질학적으로 보면은 1000년은 정말 찰나의 순간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대형 화산도 대규모 분화를 겪고 나면 겨우 1000년 만에 또다시 동일하게 대규모 분화를 한 적은 없습니다. 백두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능성은 물론 존재하지만 그 확률은 아직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보면은 2025년에 백두산이 터질 거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물론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화산성 지진이 한 해 100회 이상 관측되긴 했지만 2023년 이후에는 평년 수준으로 돌아왔고 온천수의 온도, 가스 방출량 등도 아직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일부 주장에 따르면 북한의 핵실험이 백두산을 자극해서 분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백두산에서 가장 가까운 핵실험장이 약 120km 떨어진 풍계리인데 여기서 백두산 아래 마그마방을 자극하려면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이 핵실험으로 발생시킨 인공지진은 최대 4.0 안팎입니다. 규모 7.0은 자연지진 중에서도 아주 드문 강진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이 분화를 촉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서 벌거벗은 세계사 과학편을 바탕으로 백두산 분화 가능성을 알아봤습니다. 벌거벗은 세계사 과학편에는 과학과 함께 세계사를 함께 엮고 나서 재밌는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공룡의 화석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두 사람의 뼈전쟁, 오펜하이머의 원자폭탄 개발, 마리 퀴리 가문의 노벨상 6관왕의 비밀까지요. 읽다 보면은 야, 이게 진짜 실화야? 싶은 이야기들이 지식과 재미를 동시에 안겨줍니다. 역사를 과학으로 다시 읽고 싶다면 벌거벗은 세계사 과학편 꼭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